자, 중국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언제냐? 지난 8월 4일, 한 일주일밖에 안 됐죠. 중국의 쓰촨성 장류시라는 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옛날에 정말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몰린 이제 그런 시위까지는 아니고, 여긴 1000명 단위가 몰리고 나중에 많게는 만 단위까지 몰리는 이제 그 정도 시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중국에서 시위가 가능하냐? 라는 문제가 있죠. 한국 사람 생각하기엔 중국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게 가능하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간간히 발생은 한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뭐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봐주는 건 아니고, 이제 발생을 하면은 떼찌떼찌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안 발생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번에 발생하는 시위는 그동안의 어떤 시위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로 시위가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8월 4일 쓰촨성 장류시, 그게 어디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쓰촨성이 이렇게 생긴 성입니다. 쓰촨성이고 그 위쪽에 장류시라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서부 내륙, 한마디로 굉장히 안쪽에 위치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도시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네요. 참고로 여기는 쓰촨성에 있는 꽤 중요한 도시들에는 인구가 보통 수백만입니다. 중국은. 야, 저 정도 시골에도 사람이 없겠구나. 여기는 100만 이하 다니는 작은 동네야. 보통 수백만 명이 있는 도시들이 이제 찍혀 있는 곳이 중국이니까. 중국 인구가 14억입니다. 14억.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웬만한 성마다 인구가 수천만에서 1억이 있기 때문에 인구로만 보면은 작지 않은 이제 그런 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SNS에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어떤 영상이 하나 업로드 됐어요. 3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오늘 그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학교 폭력을 한 영상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중국 SNS에서도 이제 많이 유포된 학교 폭력 영상인데, 한 소녀가 가해자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영상입니다. 그렇다고 이 소녀가 막 크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막 이렇게 때리고 뭐 밟고 그런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은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저 피해자를 폭행했고, 이제 피해자가 막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중국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무릎 꿇고 뭐 잘못했다 약간 얘기하는 이런 장면들도 있고, 내용을 보면은 14세 소녀를 텅 빈 미완성 건물, 어떤 공사장 같은 건물로 데려가서 무릎을 꿇히고, 그다음에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완전히 뭐 다 벗긴 건 아니고 이 겉옷 같은 거 벗기고 또 거길 막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런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른이냐? 그건 아니에요. 가해자도 10대 소녀라고 합니다. 피해자도 10대 소녀, 가해자도 10대 소녀예요. 한마디로 학교 폭력 영상이에요. 중국 당국은 용의자 3명이, 가해자가 3명인데 13세, 14세, 15세의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소녀들이 1명의 피해자한테 폭행을 가한 그런 영상인데, 얘네들이 이걸 뭐 자기들이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찍어서 어떻게 한 게 SNS에 퍼진, 유포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특히 피해자가 중국에서 더욱더 공분을 일으킨 게 청각 장애인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애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이 이제 힘이 없고 어렵게 사는 이제 그런 분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이 영상에서 가해자들은 본인들은 경찰이 두렵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피해자가 저렇게 계속 맞은 다음에 이렇게 막다가 너희들 자꾸 이러면 나는 공안, 경찰에 신고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때리던 그 소녀 중에 한 명이 해봐, 나는 두렵지 않아.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나는 경찰서에 10번 이상 갔다. 하지만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나는 풀려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인 폭력을 가하니 그런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혹시 가해자들이 고위공직자 아니냐 라는 루머가 퍼집니다. 루머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가해자들이 힘이 있는 사람의 애들이 아니냐, 애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특히 이제 중국 SNS 상에서 고위 법조인이거나 또는 중국 공안의 자녀가 아니냐 이런 루머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물론 현지 당국은 전혀 루머일 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루머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저 폭행을 가했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대단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중 2명은 수감, 구금됐는데 최대 15일의 구금 처분을 받았고요. 또 세 번째 학생, 가해를 한 세 번째 학생,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은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저렇게 한 명의 소녀한테 폭행을 가하고 자기들이 보기엔 굉장히 강한 처벌을 줬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주지 않았냐. 그래서 피해자의 부모들과 시민들이 추가적인 처벌을 당국에 요청을 했는데 전혀 이제 소용이 없었다고 하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당국을 향해서 가해자들을 너무 가볍게 다룬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죠. 특히
이 장면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번 사건이 확대가 되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중국의 지방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직급은 뭔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그 공무원한테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정의를 호소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의 가장 어떤 본질?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물론 뭐 아이들끼리 학폭 같은 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걔들을 세게 처벌하고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권력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피해자의 부모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가서 이제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모습이 퍼지면서 더욱 분노를 샀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당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했지 않냐. 피해자는 두피와 무릎에 타박성이 생겼지만 부상은 경미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중범죄, 그러니까 막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막 중상해를 입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가해자들을 약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당국 역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동정을 표하고 조치를 다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끝내려고 했죠. 덮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을 바라보던 중국인들이 격분을 했죠. 이렇게 격분을 했습니다. 중국 SNS에 저 영상 같은 거 많아요. 가서 이렇게 굽히는 영상, 애 때리는 영상, 이런 영상들이 쫙 퍼지면서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누리꾼들이 너무 처벌이 가벼운 거 아니냐 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SNS상을 통해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비등하게 올라갑니다. 정말 화가 나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행동을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단어, 아까 제가 사실상 말씀드렸는데, 무권유죄, 유권무죄 아니냐. 우리는 옛날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죠. 그쵸? 그게 있었는데 중국은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냐. 한마디로 이 가해자 부모들이 고위 공직자에서 그런 거 아니냐. 나는 이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이제 세게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젠가 그 고위 공직자로 알려진 가해자 부모들, 너희들도 자기 자식이 본인보다 더 직급이 높은 공직자들의 자식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너희 자식들이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중국의 사회는 계급사회냐. 중국도 계급사회는 아니죠. 계급사회도 아닌데, 이건 마치 계급사회처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는 거냐. 그럼 권력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또는 이런 불만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중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는 건데, 주민들 역시 이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면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 당국은 당연하게 중국이니까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막아서게 되고, 분노한 시위대가 삽시간에 숫자를 굉장히 크게 늘렸고, 그만 괴롭혀라, 괴롭힘은 그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스톱 뭐 이거 있었죠. 멈춰 있었죠. 멈춰. 학폭 멈춰 이거 있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괴롭힘은 그만 또는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 화제가 됐는데, 아니면 공산당은 뭐 반성해라 뭐 이런 구호를 막 외쳤어요. 그래서 여기 왜 민주주의가 나오냐?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시위대가 계속 늘어나고 이 시위대를 찍은 영상도 계속 퍼져나갑니다. 장류시의 거리를 대규모 시위대들이 가득 메우게 되고, 공안과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이제 슈커월드까지 영상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던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영상도 굉장히 넓게 퍼졌어요. 경찰이 요 항의하는 시민 중에 요 아래에 있는 약간 할머니 같은 분인데, 이 나이 많은 여성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던 한 남자가, 뭐 가족인지 일반 시민인지 모르겠어요. 왜 끌고 가냐? 이분을 끌고 갈 거냐? 끌고 가지 마라! 얘기하니까 뒤에 있던 공안이, 야, 너도 끌려가고 싶어? 하면서 이 남성을 구속구를 채우면서 끌고 가는 영상이 있는데, 요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이제 때리면서 끌고 가는 영상이 널리 퍼지게 되고, 그래서 더 시위가 더 확산이 되게 되고, 특히 요즘 시위가 그렇지만 여기 시위대를 찍은 겁니다. 시위대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 시위대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는다고 잘 막히지가 않는 게 전부 다 그게 다. 와, 다 찍는 거. 근데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이 대부분 다 삭제, 한 번에 다 삭제가 됐는데, 그전까지 꽤 있다가 순식간에 이걸 퍼나른, 해외로 퍼날리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또 해외에도 많으니까 이 퍼진 사진과 영상의 파급력이 계속적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중국에서는 영상이 지워진 것처럼 모든 시위가 신속하게 진압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공산당에 대한 모든 반대와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된다 하면 신속하게 진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위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압을 했는데, 일단 중국 당국은 이렇게 대처했어요.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잡았어. 무슨 소리냐? 이 가해자의 부모는 일반인이야. 근데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가해자들을 고위공직자의 자녀라고 루머를 퍼뜨렸다. 그걸 찾아 들어가니까 최초의 2명이 있더라. 라고 이 2명을 잡아서 처벌했다고 밝혔고요. 이 2명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국은 가해자 3명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발표했는데 이렇게 발표했어요. 가해자 부모 중 2명은 실업자다. 도시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1명은 지역 상점의 일반 직원이야. 그 중에 1명은 지역 음식 배달원을 하고 있어. 한마디로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아니라 일반인이었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저런 누군지 모르겠는지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에다가 고위공직자 자식 아니냐? 라고 해서 일이 커졌다. 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공식 발표는 그렇습니다. 공식 발표는. 하여튼 공식 발표는 그래요. 뭐 진실은 뭐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자 그러면서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시위대한테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죠. 군중들이 분노가 폭발되고 이 해명을 요구하기에 모였다고 하니까 공안이 곤봉을 사용해서 피를 튀기면서 이거를 시위를 진압했다. 심지어 성난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수압팀까지 출동했다. 그러면서 도로를 봉쇄하고 이제 막 사람들을 때리는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는데 몇 개 보여드리면 이렇게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막 사람들을 때리고 끌고 가고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특히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사진인데 반항하는 시민들을 가축을 운반할 것 같은 트럭에 갇힌 채로 끌고 갔다. 시민들을 이렇게 태운 거라고 합니다. 끌고 가기 위해 태운 거라고 하는데 가축 운반하는 트럭에 사람들을 갇힌 채 끌고 간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저 장류시의 도로에는 군용 전파 방해 차량까지 등장했다. 자꾸 이걸 찍고 인터넷과 통신으로 사방에 뿌리니까 시위 사항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과 통신을 전파 방해 차량으로 차단한 거 아니냐 라는 말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쭉 보셨다시피 이 시위를 강경 진압했고 그것 때문에 외국에 더 널리 퍼지게 됐고 BBC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안이 곤봉과 전기봉을 사용해서 이제 피비린 나는 진압을 했다라고 강하게 기사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시위 구호가 민주주의를 돌려달라는 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폭에 대한 어떤 정의를 찾아달라. 그럼 구호는 알겠어. 어떤 권력자의 자식인 것 같아서 처벌을 못한 것 같으니까 그 정의를 찾아달라라는 구호가 나온 건 알겠는데 민주주의를 되찾자. 폭력을 척결하자. 이런 구호가 나와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턴 데모크라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자료 만든 친구가 그러던데 죄송한데 혹시 중국에 민주주의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던데 되찾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 민주주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던데 자 중국에 민주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헷갈릴 수 있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였냐? 민주주의를 되찾는다니. 세계 자유지수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100점 만점에 자유 기준이 9점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독재 정권을 평가를 해요. 물론 최악은 아니다. 더 최악은 저기 우리 북쪽에 있는 그쵸? 자 가슴 아픈 그 우리 북쪽에 있는 친구들이 형제들이 지금 뭐 그거에 고통을 받고 있고 하지만 독재 정권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문제는 중국인들 본인은 상당수는 중국을 민주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민주적 수준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중국의 여론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의 민주적 수준이 대단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 실제로 그게 믿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뭔가 좀 이상한데 심지어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행하는 나라다. 심지어 미국보다 나은 일당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 표현이에요. 여기 있죠? 미국보다 나은 원파티 시스템. 민주주의가 일당으로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좀 이상한데 정의가 그래서 그러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중국 국무원이 공식적으로 낸 백서입니다. 백서에 이렇게 써있어요. 중국은 효과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은데 민주주의에는 고정된 모델이 없어.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니야. 중국식 민주주의지. 고정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관념을 벗어나야 돼.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백서를 발표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무슨 말이 분명히 독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민주주의란 건가?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들에서 이 책 얘기를 하던데 저도 이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 나왔던 책이라고 하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브루스 딕슨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당과 인민, 책만 보면 무슨 불온서적 같은데 제가 이걸 보고 야 이거 불온서적 아니겠지라고 우리 우리나라 언론사를 보니까 주요 언론사들이 다 서평을 썼어요. 그래서 야 불온서는 아니구나. 근데 디자인이나 이 책의 느낌이 야 무슨 1980년대 불온서적처럼 생겼어.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이 책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의 민주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 서구의 민주의 개념은 통치 대상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력은 국민들한테 나오니까 국민들이 뽑은 어떤 지도자가 아니면 뭐 정부가 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이런 한마디로 동의라는 그 제도와 이런 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우리는 민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여기 책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민주라는 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능력에 근거한다. 우리는 동의에 근거하는데 여긴 능력에 근거한다. 한마디로 공산당이 중국을 현대화시키거나 중국의 경제적 성공을 거두면 민주국가.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책에 그렇게 나온다는데. 아 그래요? 경제적 성공을 거두면 민주국가야? 야 그럼 독재자도 경제적 성공을 할 수는 있지. 운이 좋으면. 나 그럼 민주국가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통용되는 민주의 개념이 우리처럼 어떤 절차적, 제도적 정당성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과에 집중한답니다. 결과. 그렇대요. 책에 따르면 경제적 성공을 거두면 그게 좀 용납이 되는 뭐 민주라고 용납이 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중국 정부 시진핑 정권도 뭐 경제적인 성공, 뭐 미국을 이기고 아니면 미국과 뭐 손을 잡고 가서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우리와 민주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하여튼 현재 지금 방금 내가 보여드렸듯이 저 장류 씨의 시위는 모두 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할 만한 SS가 다 날라갔어요. 중국발 SS 날라갔어요. 괜찮아. 근데 뭐 영어로도 SS 남아있어. 그런 걸 이제 보고 만드는 건데 이 소요 사태에 대한 댓글이 대부분 삭제되었다. 물론 우린 보지도 못하지만 봐도 중국어니까 알지도 못하지만 삭제되었다고 하고요. 장유라는 해시태그가 웨이보에서 잠깐 1위를 했지만 곧 검열되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아마 다 내려갔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가 단지 단발성 사태가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에 사실 여러 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초에 작년에도 있었어요. 2025년 올해의 걸 얘기를 드리면 1월에만 해도 중국 상지성에서 역시 격렬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 또한 10대 소년의 사망에서 촉발이 됐는데 이 사건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17세 학생이 창문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름은 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이라는 학생이 3학년인데 발코니 창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당시에 당국은 발코니에서 의자를 발견했고 거기 창문도 열려 있었고 금속 망사도 다 떨어져 있었다. 한마디로 당이라는 학생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망사를 떨어뜨린 다음에 뛰어내린 거다. 타살로 볼 수 있는 어떤 혐의점도 찾을 수 없다면서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단순 자살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내용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당시 저 당이라는 학생은 거씨라는 1학년 학생과 신체적 충돌, 한마디로 싸움을 벌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당일날 뭔가 싸웠어. 그리고 학교 관계자가 이 싸움을 말렸대.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이 싸움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 일부는 당군이 저 1학년 학생 거씨라는 어떤 무리에 의해서 한 명이 아니라 어떤 무리에 둘러싸여 있다가 지붕에서 떠밀려 떨어졌다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다 이제 뭐 중국이니까 정확한 사실들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저 당군의 휴대전화 안에는 사진이 삭제되어 있었고 또 나중에 가족들이 가서 이 시신을 확인했는데 목이나 몸에 멍자국이 발견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로 굉장히 중국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이런 얘기도 나왔죠. 역시 지역 공무원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지붕에서 밀려 떨어진 거 아니냐. 다툼의 상대가 권력자의 아들 아니냐. 뭔가 뭐 공산당원이든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아들에 의해서 밀려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이라는 학생의 가족들은 정부가 공식 해명을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해명을 이제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역시 앞서 봤던 사건하고 똑같이 분노한 시민들이 학교를 점거하고 이 학교입니다. 학교를 점거하고 시위를 펼치고 진실을 밝혀라 라고 요구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보면 이게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서구 언론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자기들 내부에 많은 불의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당국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어떤 권력자들의 그 힘에 자신들이 눌리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불의를 느끼면서 사회가 들끓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기사를 많이 내더라고요. 예전에는 임금이나 주택에 관한 시위가 대부분이었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시위의 주제 중에서 가장 뜨거운 게 놀랍게도 학교 괴롭힘, 우리로 치면 학교 폭력.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는 저 학교 폭력이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가 되었고 과거 학생 사망 사건들이 다시 언론의 주된 타이틀을 장식하면서 시위를 촉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 학교 괴롭힘, 학폭이 뜨거운 주제이며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장류시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사건을 처리하는 학교와 당국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를 돌려주고 괴롭힘을 거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라고 이제 외치면서 시위를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중국에서 학교 폭력 예가 나온 거는 이미 수십 년이 넘었죠. 10년 전 뉴스를 보더라도 중국에서 학교 괴롭힘, 옛날에는 왕따라 그랬는데 일진, 왕따 뭐 이런 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집단 괴롭힘 만연해 있었고 5명 중 1명이 경험을 했다. 이게 10년 전입니다. 2015년. 최근에 중국의 청소년 연구센터가 낸 통계에 따르면 여기 중국 청소년 법률 연구 프로젝트 팀이래요. 미성년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53.5%가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엄청나게. 야, 근데 50%가 넘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학교 폭력이 넘치게 됐을까? 특히 중국은 이 빈부의 격차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권력의 격차 이런 게 있으니까 권력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고, 학폭 경험자가 가해자건 피해자건 50%가 넘었다는 것은 거의 일상화라는 소리죠. 일상적인 얘기라는 소리고, 여기는 이제 중국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심리를 반영하는데 학교 폭력이라는 빙산은 전체가 안 보이고 97% 눈에 보이지 않는데 50%가 경험을 했다는 건 사실상 일상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은데 거의 40%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또는 신고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면서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게다가 작년에 또 중국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 폭력이 점점점 내비두면 점점 잔인해지잖아요. 2024년 작년 13세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13세 두 학생이 반 친구를 죽이고 그의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였어요. 친구를 죽이고 그 시체를 밭고랑 같은데 던져버리고 돈을 챙겨가 이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에 장시간에 걸쳐 괴롭힘을 받았다. 이제 이런 증언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굴 막 괴롭히다가 결국에 목숨까지 앗아가고 돈을 갈취했다. 뭐 이런 끔찍한 학교 폭력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도 굉장히 중국 언론이나 중국 SNS에서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대단히 슬픈 얘기죠. 3명이 다 13세입니다. 13세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엄청난 슬픔을 불러왔고 뭐 웨이보 같은데 이제 수만 개가 넘는 게시물들이 쫙 올라오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근데 13세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서 원래 13세면 처벌을 잘 안 받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얼마 전까지 만 14세가 형사상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 2019년에 이것도 끔찍한 사건을 많이 얘기하는데 13살짜리 소년이 10세 여아를 또 살해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13살은 당시에는 만 14세가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회갱생훈련이라고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형이 가벼운 거죠. 10살 여아를 죽였는데 또 13살 소년이 뭐 성인만큼 덩치가 컸다, 또 굉장히 뭐 잔인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을 타면서 저 소년에 대한 이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는데 어쨌건 법에서 그게 안 되니까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 현행 법 중에서 가장 센 형벌이었대요. 그러니까 처벌 수위에 대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 사건 이후로 현재 중국은 형사 미성년자를 12세로 낮췄습니다. 물론 12세로 낮췄다고 해도 12세에서 14세를 무조건 처벌한다는 또 말은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면 12세에서 14세 미성년자가 형사상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심사하며 심사해서 이 미성년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결정할 때만 처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하고 14세에서 16세 미성년자도 마찬가지로 고의 살인, 심각한 중상 이런 경우에 한해서 형사 책임을 진다고 법을 개정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14세에서 12세로 형사 책임 연령을 개정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3세 학생들끼리 있었던 거 살인사건,
이런 잔인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괴롭힘에 대해서 굉장히 형량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결국에 아까 그 13세 사건은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13세 학생 2명이 본인들의 교실에 있던 친구를 살해한 사건인데 종신형이 선고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법으로 이런 형이 나왔는데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산시성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번에 장유시 사건 2025년에는 이번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14세 12세로 낮춘 거 말고 아예 처벌도 강화하자 라는 게 또 중국에서 또 굉장히 뜨고 있나 봐. 2015년 6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초안을 통해 중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린 형사 미성년자 낮춘 거 외에 14세에서 18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게 2025년 6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여기도 물론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14세, 18세의 미성년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심각한 상황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엔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담긴 개정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심각한 상황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라고 하니까 거의 뭐 살인에 준하는 뭐 살해된 사건이나 아니면 중상해 이상의 심각한 상황에서는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되는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상무위원회가 나온 발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청소년 범죄를 다룰 때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이거나 관대해서도 안 된다. 라는 내용을 하면서 저런 처벌법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저런 게 뭐 중국의 현재 상황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중에 그래 아이들의 처벌 그것도 분노하는데 이거에 분노한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권력에 대해 분노한 게 뭐 최소 50%는 돼 보이는데 물론 아이가 아이를 때리고 다행히 요 왼쪽 흰 옷을 입은 아이는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이것도 당연히 분노를 하지만 권력자의 아이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럼 권력자의 어떤 그런 정당성, 정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정작 사람들이 분노한 어른들의 얘기는 없고 아이 처벌 강화하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걸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시위했던 사람들은 물론 저 아이를 강하게 처벌하는 그것도 있지만 무엇에 분노하고 왜 시위를 했을까? 아까 말드린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약간 콩글리시긴 한데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한 거긴 한데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냐? 라는 여기에 분노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했는데 하여튼 해법은 그쪽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 14세에서 18세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가 내려간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중국이 가고 있죠.